깊은 밤 서로 아무 말 없이 소주만 들이키던 부부. 이영 아빠. 이영 엄마. 말해, 뭔데? 아니야, 먼저 말해. 난 좋은 얘기 아니야. 그냥 당신이 먼저 말해. 그러면 동시에 말하기 할까? 하나 둘 셋. 나 회사 나 관뒀어. 회사 못 다니겠어. 안 맞아. 뭐? 당신 미쳤어? 남편은 회사를 관두고 아내는 다니던 회사를 못 다니겠다니. 그럼 돈은 누가 벌고 소는 누가 키우나? 손가락 쪽쪽 빨게 생긴 이 부부. 관둔 거 아니거든? 그렇다면 잘린 거지? 어이없는 아내. 뭐? 갖은 수모를 겪으며 회사 생활을 견뎌오던 남편 공수표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했습니다. 공 차장이 권고사직 명단에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해 힘이 빠져 있었고 3개월 뒤 육아휴직 신청한 금소진 과장. 휴직? 너도 알잖아. 휴직이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너도 예전에 언제 나갈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민폐 워킹맘들하고 일하기 싫어했잖아. 휴직이 아니라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 과거 과장이었다가 7년 만에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다시 시작했지만 워킹맘들을 은밀히 퇴사시키라는 충격적인 비밀 지시를 받은 아내 고혜라는 차마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죠. 내가 못 다니겠다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렇게 힘들게 버틴 회사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냐? 말문이 막힌 헤라. 매일 상사들 비위 맞추느라 술 마시고 힘들어하던 남편을 마냥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작정하고 자르겠다는데 어떻게 버티냐. 헤라는 동료 직원을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지만 남편까지 실직한 마당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죠. 한편 헤라에게 부당 업무 지시를 내린 최지원은 과거 헤라의 직장 동료였는데요. 남자 동료들과의 거친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못 피우던 담배도 배워가며 노력한 끝에 지금의 실장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최 실장 하는구만. 감사합니다. 드림팀 한번 만들어봐. 내가 이 자리 최 실장한테 물려줘도 저 위에 늙은 꼰대들이 찍소리 못하게. 지원은 이제 이사 자리까지 노리고 있었죠. 다음 날 다들 바쁜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헤라는 좌불안서. 그 선배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기 실장님. 고혜라 씨를 제 휴직 대체자로 생각해도 될까요? 직접 일 시켜보면서 판단해보는 거 어때? 고혜라 씨. 네. 3개월 후 휴직 계획이 있던 금 과장은 헤라를 자신의 휴직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소 과장은 그러다가 헤라에게 아예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너 전에 그랬잖아. 고인턴 무서운 인간이라고. 그 일 시키라고 그랬다고 진짜 일 주고 그러지 마. 호시탐탐 치고 올라갈 기회를 노리고 있어. 역시. 하지만 금 과장 입장에선 어쨌든 헤라가 자리를 잡아야 마음 놓고 휴직을 할 수 있었고 실적으로 보여주면 그 일과 별개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헤라는 금 과장을 퇴사시키지 않고 왕년의 실력을 발휘해 살아남고자 하는데 하지만 나 왜 이러지? 옛날엔 밥 먹듯이 했던 게 풍경인데. 모르면 물어봐야죠. 아, 모르면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네. 와우 친절. 그럼 여기 역시 물어보니 바로 해결되네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다시 자신만만하게 도전해보지만 두뇌 에러 발생. 다시 SOS를 요청하고 이제 진짜 알았으니 두 번 다시 안 물어봐야지 하는 순간 신입사원 무한 메비우스 뒤에 갇히고 말죠. 그래서 또 물어본다. 아까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물쭈물 못 물어보고 낑낑대고 있으면 아니, 모르면 물어보시지. 그래서 물어보면 모르시겠어요? 또 혼나고 네. 아니, 그래서 또 못 물어보니 미친 무한반복이었죠. 울고 싶은 헤라. 일단 탕비실에서 커피 마시며 진정해 보려는데 우리 고인턴이 고생이 많아.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고.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여서 묻지도 못하고 헤라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고혜라도 완전히 마탱이 같구만. 그렇게 힘든 아내를 두고 백수 생활 중인 남편 수표. 리모컨? 리모컨은 효자손으로 닦는 게 국룰이지. TV 속 자신의 모습에 현타가 와 채용 공고를 훑어보는데요. 경력치 뽑는다면서
30대 초반이야. 펜이랑 종이가 어딨나? 아우,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지저분해. 아, 진짜. 토익 800? 영어를 다시 해야 되냐? 채용 공고를 수첩에 휘갈겨보지만 이것도 왜 안 나와? 아, 그건 패드 펜슬인디. 드디어 퇴근 시간. 남아서 업무 파악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공부라도 해서 업무 파악 빨리 좀 해야지. 금 과장은 좌절한 듯한 헤라를 슬쩍 보고 나갑니다. 아, 오늘 듣는다고? 아이, 뭐 나도 뭐 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 투모? 아니 헤라의 불호령에 빠르게 집안일을 하는 수표. 마지막으로 쓰레기들을 모아 꾹꾹 눌러담고 버리러 갑니다. 야근을 마치고 헤라는 지원과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금 과장 일도 기대가 커?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 차가워진 지원. 이렇게 만약에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약속도 어떤 일이 되겠지? 워킹맘들을 퇴사시키고 과장 자리를 약속받은 헤라. 그럼 지원은 왜 이런 거리를 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팀을 만들고 싶어서 이래 올인하는 다른 여자들까지 욕먹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다른 사람 같다 너. 내가? 변해야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변하는 게 당연하지. 헤라는 과거엔 워킹맘들을 도와주던 지원이 이렇게 변한 모습에 놀랐지만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가 판 후 조심히 가. 이거 택시 타고 가. 내일 업무 지장 없으라고 주는 거야. 차마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왔죠. 가. 한때 입사 동기였던 지원이 준 5만 원에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돈이 밥 먹여주지. 택시 대신 버스 타러 가는 헤라를 지켜보는 지원. 과거 헤라에게 밀려 초라했던 지원은 이제 헤라보다 더 성공한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걸까요? 한때 임신 포기각서를 쥐고 벼랑 끝에 섰던 지원은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한편 쓰레기를 버리고 쉬고 있던 공수표에게 딸 이영은 아이패드 펜슬이 사라졌다고 난리. 이것도 왜 안 나와? 잘 찾아봐. 진짜. 재빠르게 아이패드 펜슬 가격을 서치해보는데 좋댔다. 쓰레기장에서 펜슬 찾는 건 포기. 이때 마침 술에 취해 귀가한 헤라를 수표는 간신히 침대에 눕힙니다. 펜슬 버렸다고 하면 두 여자 다 난리 날 텐데. 그 걱정에도 차분히 헤라의 옷을 정리해주는 수표. 그때 5만 원? 그런데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헤라. 이거는 저 훔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홍수표. 어? 더럽고 치사한 회사 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견뎠냐? 개고생을 알아주다니. 여보. 나 오래 못 견딜 수도 있으니까 당신 빨리 취직해. 그럼 해야지. 홍수표 화이팅! 너무 안쓰러운 아내 헤라. 고마워. 이거는 빌리는 거다. 응원은 응원이고 돈은 호주머니로. 아유 준아 밥 빨리 먹어야 된다니까. 아직 어린 금과장의 초일 아들. 금과장은 아들도 챙기랴 출근 준비하랴 아침마다 바빴고 매일 혼자 밥 먹고 학교 가는 아들이 짠해서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금 과장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 과장 박주임 제품 품평회 하는 날이지? 네. 드디어 대망의 제품 품평의 날. 품평에 위원단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금과장의 내 아이 간편덮밥, 박주임의 채식 샵샵. 묘하게 긴장되는 분위기인데요. 대박나라. 하지만 호평을 받은 박주임의 채식 샤브샤브에 비해 금과장의 내 아이 간편덮밥은 어째 반응이 안 좋았죠. 금 과장 브리핑 해봐. 기존 제품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평범하다고. 모니터 의견이 뭐 정확하네. 여기서 드랍하는 게 좋을까? 수정해서 한 번 더 해볼까? 고민하는 금과장에게 사인을 보내는 헤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고혜라 씨가 같이 해보지? 갑자기요? 네?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자존심 상한 금 과장은 이런 상황이 매우 속상했죠. 결국 화장실에서 울고 나온 것 같은 금 과장을 위로하려는 헤라. 괜찮으세요? 기획이라는 게 원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알면 업무 적응부터 하세요. 날카로워진 금 과장은 헤라의 위로를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각자 집에서 수정 방향 생각해보는 걸로 해요. 그나저나 아이패드 펜슬을 사기 위해 당근마켓에 물건을 내놓은 수표. 하지만 아니 10,000원에 오케이 해놓고 5,000원에 해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절대 내고에 휘말리지 않겠어. 좀 신어봐도 되죠? 런닝화는 체크감이 생명이라. 어딘가 촉이 쎄한데. 한 바퀴 돌아봐도 되죠? 그럼요. 예. 그렇게 열심히 워밍업을 하더니 그대로 튀어버리는 저 도둑시계. 좋됐다. 와 씨. 이거 팔면 최소한 30원 받을 텐데. 수표는 시계를 보며 깊이 고민에 잠깁니다. 그리고 딸 이영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이리 와봐. 펜슬을 건네는 수표. 사실 아빠가 안 나오는 볼펜인 줄 알고 버렸어. 미안하다. 아빠 근데 이거 어떻게 샀어? 엄마한테는 비밀. 딜? 딜. 이해해줘서 고마워 딸. 친구들에게 펜슬 자랑하는 딸 이영. 나 패드 정품 펜슬 생겼음. 원래 이영이 펜슬 2만원짜리 짭이었잖아. 응, 근데 찡찡 생김. 결국 수표는 딸을 위해 자신이 아끼던 시계를 팔아버린 것이었죠. 딸 이영은 개꿀. 다음날 마땅한 수정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 곤란한 금 과장. 컨셉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 왜 엄마들이 애들 밥 잘 못 챙겨 먹는 건 엄청 신경 쓰면서 자기들 밥 못 챙겨 먹는 건 신경 안 쓰잖아요. 애들 밥은 엄마가 챙기고 일하는 엄마 밥은 마켓하우스가 챙긴다. 금 과장은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별로죠.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요? 그때 코피. 네? 저 진짜 커피 오랜만에 흘려봐요. 코피를 쏟으면서도 일하는 게 마냥 신나는 헤라를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드는 금 과장. 이후 새 기획안은 지원에게 바로 올라갔죠. 수정 기획안 통과됐어요. 정말요? 고혜라 씨 아이디어 덕분이에요. 괜찮네. 최근 금과장 기획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소 과장님 말이 맞네요. 네? 일 잘하고 좋아하던 분이라고. 아니, 다 옛날 일인데요, 뭐. 전 이제 일 생각만 하면 압박이고 가슴이 턱 막히는데. 이번 일로 슬럼프를 느끼게 된 금 과장은 8년 동안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게 되었죠. 8년을 참았었는데 야 8년이면 독하다. 근데 왜 다시 펴? 더 이상 못 견디겠네요. 아이를 키우며 일도 잘 해내야 하는 금 과장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헤라와 지원. 금 과장한테 들었어. 아이디어 좋던데? 지금이 적기겠지? 어? 금 과장 일도 잘 처리할 거라 믿어. 금 과장을 압박해서 알아서 퇴사하도록 만들라는 소리였죠. 하지만 헤라는 금 과장을 퇴사시키지 않고 자신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맞다! 안 하면 되지! 뭘 하네? 나도 살고 금 과장도 사는 방법. 휴직을 안 하면 미션 자체가 없어지잖아. 하지만 이미 일에 대한 의욕을 잃은 금 과장. 앞당기고 싶습니다. 3개월 뒤에 내기로 했던 제 육아휴직 다음 달에 쓰겠습니다. 금 과장의 말에 어이없어하는 지원. 헤라는 과연 금 과장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이라니? 그렇게 됐어요. 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얼마나 쉬는 건데? 당당하게. 1년이요. 헉, 충격. 다들 미안해요. 업무에 지장 없게 마무리 잘 할게요. 휴직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되려 앞당겨버리다니. 금 과장의 폭탄 발언에 팀원들은 멘붕이 터져버리고. 잠깐 주차장에서 보자. 그런데 지원은 오히려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죠. 도대체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건지. 우리 계획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자. 점점 초조해지는 헤라. 저 지원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부탁? 이대리랑 다르게 금 과장은 곁을 잘 안 주더라고. 내가 금 과장이랑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업무적으로 붙여줬으면 좋겠어. 그래. 쿨하게 수락합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해, 헤라야. 잘해볼게. 내 방식대로. 그때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둘을 지켜보는 한 사람, 박 실장이었습니다. 요즘 뭐 어려운 건 없고 이번에 기획 2팀에 아줌마 인턴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최 실장 이전 회사 입사 동기랍니다. 하지만 이사는 맨날 뒷북치는 박 실장이 한심해 보였죠. 고작 기집애 하나 이기는 게 그렇게 어렵나? 에이, 지원이 이사의 총애를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문제 푸는 법은 찾았는데 풀 시간이 얼마 없단 말이야. 그때 마침 마주친 동네 엄마들. 이렇게 쭉 쉴 줄 알았으면 그때 육아휴직 쓴 게 아니었어. 자기 육아휴직 썼었어? 썼는데 복귀를 못했지. 그랬더니 그냥 두고두고 후회되더라고. 누가 좀 뜯어 말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일했으면 연봉이 얼마야. 헤라는 휴직을 후회한다는 말에 금 과장이 떠오릅니다. 나 회사에 육아휴직 쓴다는 사람이 있는데 말려 절대 말려. 그치.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겠지? 그럼. 당연하지. 은인을 만난 거지. 귀인을 만난 거지. 이쯤 되니 헤라는 더 자신 있게 금 과장을 설득할 자신이 생기죠. 다음 날 초일맘이 휴직하는 이유. 학교는 일찍 끝나지 학원 뺑뺑이 돌리기는 하루가 길지. 하지만 애들은 금방 크고 시간이 결국 해결해준다. 오늘도 어김없이 늦은 금 과장. 금 과장, 휴직하는 날까지 계속 늦어. 일관적으로. 그때 아니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노브라로 출근을 한대. 이때다 싶은 헤라. 브라는 육아 같아요. 갑자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브라도 육아도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건데 여자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 듣는 둥 마는 둥. 애가 초1이라고 하셨죠. 휴직을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쓰기 너무 아까운데. 애들 생각보다 금방 적응하거든요. 옷은 드라이해서 드릴게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게 오히려 역효과만 난 것 같네요. 이때 지원의 지원 사격. 저기 금 과장. 어제 기획안 제출한 제품 말이야. 고혜라 씨랑 같이 해봐. 네, 때는 이때다. 금 과장에게 접근해보지만 같이 점심 식사 어떠세요? 은행 일을 좀 봐야 돼서. 네. 곁을 안 주네 진짜. 그런데 이때 지원과 마주친 박 실장. 최 실장 요즘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니는 거야? 박 실장은 헤라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죠. 그 아줌마 용도가 뭔데? 응? 저한테 쏟을 관심 영업점에 쏟았으면 점주들 불만이 지금처럼 많진 않을 텐데. 박 실장이 신경 쓰이는 지원. 자꾸 거슬리네. 그날 저녁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육아휴직 쓴다던. 헤라는 어떻게 하면 금 과장을 말릴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동네 남은 육아휴직을 앞둔 직원의 4단계의 감정변화 과정을 알려줍니다. 1단계 수용, 2단계 불안. 불안이 휘몰아친 후 3단계 우울이 찾아온다. 감정 변화의 마지막 4단계 체념.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는데 우울의 연장으로 자포자기하는 상태와 될 대로 되라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상태다. 그중 금 과장은 그렇지. 그 자료만 챙겨주면 나중에 내가 싹 정리할게. 부탁해. 정리 그렇게 좋아하시면 책상 정리도 좀 하시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건데 말할 기회가 없던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금 과장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였죠. 한편 이사에게 불려간 박 실장. 거래처에서 뒷돈 받고 있었다며. 아닙니다. 일단 발뺌해보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박 실장. 누가 꼰질렀는지 뻔했죠. 겨우 그 정도 받아먹고도 탈이 나는 사람을 내 앞으로 어떻게 믿고 자네를 밀어주나? 정말 죄송합니다. 최지원. 일단 내려가서 쥐 죽은 듯이 있어. 결국 박 실장은 부산으로 밀려납니다. 몇 시간 전 박 실장도 내 사람인 거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이사님께 분명 해가 될 겁니다. 고양이 주제. 지가 범새끼인 줄 알고 발톱을 세워. 이사는 슬슬 지원이 건방지게 느껴졌죠. 야 너! 부산으로 가신다고요? 내가 언젠가 너 제대로 한번 봐서! 파보시죠. 그쪽이 파려는 게 누구 무덤인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네요. 덤비고 싶음 가서 실력이나 쌓고 와. 지원에게 제대로 당한 박 실장. 그리고 함께 위생 점검해 온 헤라와 금 과장. 오늘 아주 바빠서 그랬어. 바쁠수록 더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식품인데. 다른 공장도 다 이 정도는. 제가 휴식 예정이라 다음 점검에는 못 나오지만 계약 해지 안 당하시려면 잘 준비하세요. 뭐야? 어차피 관둘 사람이. 금 과장은 참았지만 헤라는 한마디 합니다. 관두는 게 아니라 휴직이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위생에 대한 개념 없이 공장 돌리실 거면 식품 사업 하지 마세요. 역시 왕년의 독설 여왕이었죠. 휴직 그거 다 사람마다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건데. 그때 저 미친 새끼가 씨. 대체 그런 게 왜 궁금하신 건데요? 며칠 전부터 저한테 계속 휴직 운운하면서 공감해주는 척 위로하는 척 이러는 거 다 가식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자리 비우면 제일 덕볼 사람 고혜라 씨잖아요. 예? 금 과장은 헤라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면서 오지랖을 부린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이때 헤라에게 걸려온 전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디요? 딸 이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요? 아니 그게 우리 딸이 지금 이후 복잡한 유흥가를 헤매는 헤라. 한 으슥한 골목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이 비명 소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상체를 벗고 누워있는 사람이 설마? 이거 미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구세요? 아줌마는 누군데요? 그때 이영은 웬 타투샵에서 일하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혼자 겁도 없이! 엄마야말로 여기 왜 와? 짜증나게. 엄마가 여기 오면서 얼마나 별의별 무서운 생각을 다 했는지 알아? 곧바로 타투샵 사장을 지어주러 갑니다. 내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어? 내가 여기 당장 신고해서. 엄마 제발 좀. 딸 이영이 타투숍에 있었던 이유는 뭐 타투를 배워? 나 타투이스트 될 거야. 너 갑자기 왜 이래 진짜? 갑자기 아니야. 엄마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없지. 내가 타투이스트 왜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딸 이영은 휙 도망가 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금 과장. 아까 차에서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렇게 좋아했던 일은 왜 관두신 거예요? 도망갔던 것 같아요. 육아에서 도망쳐서 일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억울했거든요. 제 커리어가 애 때문에 무너지는 게. 그러다 딸 이영을 돌봐주던 친정엄마가 쓰러져 버렸고 갑자기 엄마와 딸 두 사람의 보호자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도망이었던 것 같아요. 일하고 싶은 본심으로부터의 도망? 금 과장 역시 도망치고 싶었죠. 슬럼프가 온 지 꽤 됐어요. 일은 예전처럼 안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이대로 더 다닐 자신은 없는데 퇴직하기는 무서워서 그래서 휴직하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솔직한 금 과장의 이야기에 헤라는 결국 하려던 말을 합니다. 금 과장님 휴직 말리고 싶어요. 지원과의 거래와는 상관없는 헤라의 진심이었죠. 제가 겪어보니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금 과장에게 헤라의 진심이 잘 전달됐을까요? 너 뭐 타투이스트인가 뭔가 그거 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 팔에 그 흉터 때문에 하고 싶다는 거야? 어릴 때 생긴 화상 자국을 신경 쓰고 있던 이영. 과거 헤라는 딸 이영이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회사에서 꿋꿋이 회의를 했었죠.
그리고 아빠 수표는 딸 이영이 왜 타투에 신경 쓰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딸의 아이패드를 쓰려고 했던 수표. 암호가 걸려있자 설마 어? 이영 아이 이영아 아이 누굴 닮았을까 단순해 아이 참 딸의 너튜브 시청 기록이 죄다 상처 커버 타투인 걸 봤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빠 찬성 너 20살 되면 학원 보내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유튜브 보면서 그 아빠가 사준 펜슬로 그림 연습이네 대신 엄마에게 비밀로 하라는 조건. 그 흉터 때문에 타투 한다는 거 엄마가 알면 속상해하지 전혀 신경 안 쓸걸? 나 다쳤을 때 병원도 안 왔는데. 야 몰라서 그렇지 네 엄마가 너 잘 때마다 손잡고 울었어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딜? 딜. 그날 밤 딸 이영을 생각하며 슬쩍 운을 떼는 수표. 내가 찾아보니까 K타투도 전망이 좋은 거 같던데 내한테 혓바람 넣기만 해. 안 되겠다. 헤라는 딸 이영에 대한 근심, 금과장에 대한 걱정으로 심란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헤라가 한 말을 떠올리는 금과장. 제가 겪어보니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아들이 눈에 밟히는데 엄마가 일 안 하고 맨날 준이랑 같이 있어줄게. 엄마 그냥 회사 가. 어? 나 학교 가면 엄마 혼자 심심하잖아. 그녀는 아들의 기특한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나 오늘 학원에서 엄마가 만든 거 봤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엄마 진짜 멋지대. 다음에 또 뭐 만들 거야? 도망치고 싶었던 일이 아들에겐 자랑이란 걸 알게 된 금과장. 다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육아휴직 철회하기로 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진짜 고마워요.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같은 워킹맘끼리. 좋아요. 진짜 고마워요. 그렇게 금과장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한 헤라는 신나서 지원에게 곧바로 이야기하는데 금과장 휴직 철회 결정에 네 영향이 컸다면서? 금 과장이 그렇게까지 얘기해? 헤라는 이제 초고속 승진을 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네가 금과장까지 퇴사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과장 자리 약속한 건데 이때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한 사람. 네 손으로 금과장을 회사에 남게 했으니 지원과의 거래는 과장직에 대한 약속은 무효야. 물거품이 돼버렸죠. 과연 헤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엎어진 지원과의 거래에도 고헤라는 계속해서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은 그 꿍꿍이를 알 수 없는 능력자 최지연 역의 엄지원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고헤라 역의 라미란뿐만 아니라 감초 같은 주변 인물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백수 생활을 하면서 짠한 모습과 함께 민감한 시기의 딸과 친구처럼 소통하는 아빠를 보여준 공수표 이종혁과 실적을 내야 하는 치열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워킹맘 금과장의 이야기에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다루고 있는 드라마 잔혹한 인턴은 티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고 톡톡 튀는 드라마로 다시 찾아올게요. 드라마로 삶을 이야기하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람, 부르르 카랑카랑.